안녕하세요. 사람을 살리는 동행심리상담센터 동행쌤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주제는 한 두 가지 정도 정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가 외도는 극복이 가능한가 이런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외도와 직면한 부부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제 저의 상담 경험을 기초로 해서 드리는 거기 때문에, 약간의 과잉 일반화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그동안 상담을 해오면서 제가 경험한 노하우라든지 또는 경험에 근거를 해서 말씀을 드린다는 거 미리 알려드립니다. 외도와 직면한 부부들이 이제 저희와 같은 센터에 전화 문의를 많이 할 겁니다. 저희도 전화 문의를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 많은 것들을 이제 질문을 하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질문이 뭐냐면, 과연 상담 치료 받으면 외도 극복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 엄청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참 어려운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한 50대 50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외도 극복하는 부부와 극복하지 않는 부부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런 말씀을 또 질문을 하시는데요. 이 50대 50의 비율이 51대 49로 이제 바뀌는 순간부터 외도 극복이 되는데요. 말 그대로 이 외도로 인한 상처와 아픔에 대한 치료, 그리고 새로운 외도를 예방하는 그런 노력이 이제 두 개가 합치가 돼야만이 이 50대 50이라고 하는 비율이 51대 49로 바뀌면서 이제 극복적으로 50일이 되는 부분은 외도를 극복하는 거고요. 극복 못하는 쪽으로 51이 넘어가게 되면 극복을 못하는 거죠. 결국 이제 2%의 싸움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는 어떤 변수들이 존재하냐면, 외도와 직면한 부부의 이제 기질과 성격적인 그런 측면도 있고, 또 외도 직면 이후에 외도 행위자의 태도라든지 행동 이런 거에 변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외도를 인정하고 또 사과하고 반성하고 성찰하고 또 책임도 지려고 하고 변화를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으면 이제 극복의 길로 가지만, 만약에 이런 게 부족하게 되면 극복하지 못하는 그런 변수가 있을 수가 있죠. 또 외도 직면 후에 가정폭력이 있다든지, 또 외도 이외에도 다른 이제 중독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게임 중독, 도박 중독, 심지어는 약물 중독 이런 게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좀 외도 극복이 어려울 수 있죠. 아울러 외도 피해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외도 직면 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든지 공황장애 또는 우울장애라든지 불안장애, 또 강박장애나 편집장애, 그리고 대인기피, 또 섭식장애라고 있죠. 잘 드시지 못하는 거, 또 수면장애,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롭게 생기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었는데 외도와 직면을 했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외도 극복을 하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죠. 따라서 이런 이제 장애물이 외도 직면으로 생겼든 또는 외도 직면하기 이전에도 있었든 이런 부부들은 빨리 이 상담 치료를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기에 외도 피해자의 이제 그 평소 삶의 패턴이 큰 숲을 먼저 보는 사람이 있고 작은 디테일부터 먼저 보는 사람이 있는데요. 작은 디테일부터 먼저 보는 사람이 극복하는 게 좀 더 어렵더라고요. 특히 작은 디테일부터 보시는 분들은 이제 외도의 내용을 전체를 다 파악을 하려고 굉장히 거기에 집중하고 몰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어나는 것은 뭘까요? 외도 트라우마밖에 없어요. 외도 내용 안다고 해서 이미 벌어진 사실이나 현상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한번 이제 내 머리에 각인되거나 내 마음에 각인이 되면 계속 그걸 이제 반추하게 되거든요. 반추한다는 건 곱씹는다는 겁니다. 곱씹고 또 그 물증 캡처해 놓고 녹음한 거 받아 놓고 이미지 다운로드 해가지고 계속 매일 바라보면서 상상의 날을 피거나 심한 경우는 망상까지 하시더라고요. 이럴 경우는 외도 극복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외도 극복이 어려운 케이스는 이제 외도 직면 후 즉시 상담 치료나 또는 정신건강과에 가서 약물 치료를 받으시면 좋은데 이걸 그냥 시간이 약이겠지 하고 막 1년, 2년 묵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묵히는 동안 수많은 감정 노동과 부부 사이에 밀당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외도로 인해서 생기는 생체기가 뭐 예를 들어서 숫자로 100이라고 한다면 외도 직면 이후에 이제 묵히는 시간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생기는 상처는 10, 20이 아니에요. 200, 300, 400 이렇게 확 늡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뭐 1년, 2년, 심지어 5년 뭐 이렇게 묵힌 다음에 외도 트라우마 막 양상해가지고 이제 상담 치료 오면 그 상담 치료의 예후가 굉장히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상담받다가 이제 포기해버리는 거죠. 한 10단계까지 가야 되는데 2단계에서 그냥 주저앉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또 이제 새롭게 상담 치료 또 도전하면 3단계부터 가는 게 아니거든요. 이제 기존 상담사와 연결이 되면 뭐 3단계부터 갈 수 있지만 새로운 또 상담사를 가면 또 1단계부터 다시 쌓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또 2단계에서 또 멈추고 이러다 보면 상담 치료 의미 없더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사실은 이 상담 치료가 그 사건으로 인해 상처가 생기고 아픔이 생긴 거, 그 시간부터 묵힌 시간만큼 걸린다고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상담 치료에 임하는 것이 비용이나 노력이나 시간이나 이런 걸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묵혀 와놓고도 한두 번의 상담으로 이걸 다 해결하려고 해요. 이게 뭐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병리적으로도 병원 간다고 해서 그날 바로 치료가 되는 게 있고 몇 번에 걸쳐서 외래로든 입원해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첫날 가면 겨우 검사밖에 못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한두 번으로 1년, 2년 묵힌 걸 한다? 그거는 진짜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외도 극복이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만 정말 외도 극복을 하고 싶다면은 외도 직면 후 최대한 빨리 치료적 작업을 하시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주제로 외도와 직면한 부부들은 어떤 모습들이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저는 세 가지 모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첫 번째, 외도를 이제 극복하고 계속 부부로서 살아가는 부부가 있겠죠. 뭐 이 이야기는 일단 빼놓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좀 많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이혼은 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법적 이혼은 하지 않았는데 심리적 이혼을 한 상태에서 사는 부부들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마지막 이제 세 번째가 이혼으로 결혼 생활을 막을 내리는 그런 경우죠. 그러면 두 번째 경우가 뭐였습니까? 심적 이혼을 하고 살아가는 이제 부부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말 그대로 뭐 자녀들 때문이든 또는 경제적인 문제 때문이든 또는 부모님들이 이혼했다는 걸 알았을 때 충격을 받거나 상처를 받을까 봐 또 이혼을 안 하거나 못 하시는 부부들도 있거든요. 이런 부부들이 실제 삶은 어떠냐? 그러면 심적 이혼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심적으로 이제 담을 쌓고 그냥 뭐 그럭저럭 살아가는 거죠. 이게 사실은 이혼하고 사는 삶보다 더 힘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외도라고 하는 상처 아픔도 치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외도의 사건을 만들어 온 외도 행위자와 계속 동거하다 보면 이게 자극이 되거든요. 그리고 항상 의심할 수밖에 없고 모든 것이 궁금하고 팩트 체크해야 되고 막 이런 삶이 되면서 이제 부부 사이에 계속 밀당하면서 소진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감정 노동 심해지죠. 감정 손상 심해지죠. 감정 활동이 부정적으로 활발해지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심적 이혼 상태에서 사는 부부들이 정말 부부로서 산다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 또 이혼을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어떤 경우가 됐든지 간에 극복하고 사는 부부든 또는 심적 이혼을 했든 이혼으로 막을 내리는 부부든 꼭 외도로 인한 상처 치료, 아픔 치료는 꼭 하셔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제가 말씀드린 게 뭡니까? 이혼으로 막을 내리는 부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물론 그 상처 아픔을 준
즉 외도 행위자와 공간적으로 법적으로 분리가 되니까 좀 더 나을 수는 있지만 문제는 이혼을 하더라도 외도로 인한 상처 아픔이 아물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혼을 안 해보신 분들은 이혼만 하면 막 모든 게 다 해결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게 이제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인적 오류예요. 예를 들어 뭐 이런 거죠. 뭐 명문대만 가면 인생이 풀릴 것 같다.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명문대 나와도 인생 꼬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혼만 하면 행복이 온다? 그거는 자기 희망 고문일 뿐이고 자기의 기대일 뿐이에요. 이혼하면 이혼 이후의 삶도 있지만 그 이전에 상처 아픔이 치료되지 않으면 그게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혼으로 막을 내리는 그런 부부도 있는데 이혼을 하시더라도 꼭 상처와 아픔을 치료하고 이혼을 하시라는 게 저의 상담 철학이고 누누이 반복해서 강조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저의 이제 상담 경우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외도 직면 후 외도를 극복하는 부부의 비율, 또 심적 이혼 상태에 있는 부부의 비율, 그리고 이혼으로 끝나는 부부의 비율은 몇 대 몇 대 몇일까? 저는 3대 4대 3 정도 된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혼하는 부부는 한 3, 이혼하지 않고 사는 부부는 7인데 그 안에서 자세히 보면 외도를 극복하고 동거하는 부부가 3, 극복하지 못하고 심적 이혼 상태에서 사는 부부가 4 이렇게 된다고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금 뭐 산만하게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만, 이혼으로 이제 끝내는 부부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제가 첨언을 하면, 이혼을 하더라도 상처 아픔 치료를 하라고 그랬잖아요. 만약에 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느냐. 두 가지 경우가 벌어지더라고요. 예를 들어 뭐, 이혼한 상태에서 그냥 돌싱나무로 그냥 쭉 산다면, 거기에도 문제가 하나 생길 수 있고요. 재혼을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럴 경우에 재혼한 상태에서 또다시 외도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외도 행위자가 되는 경우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이혼 전에 외도로 인한 상처와 아픔 치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가 이제 돌싱녀나 돌싱남으로 살더라도 이 사람들이 외도 상간자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참 신기하죠. 외도의 피해를 보고 이혼을 해서 돌싱녀나 돌싱남이 됐는데 나중에 또 다른 뭐 유부남이나 유부녀를 대상으로 해서 외도 상간자가 된다. 이게 참 묘한 그런 딜레마이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타인의 가정에 이제 파탄과 파국을 몰고 오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이야기입니다만 특별히 유부남 대 돌싱녀 이런 콤비가 그냥 외도 관계를 맺다가 끊어지면 그나마 나은데 이제 외도 피해자 입장에서는 너무나 억울하니까 위자료 소송 같은 걸 걸잖아요. 그러면은 돌싱녀가 득달같이 덤벼들어서 이 외도와 직면한 부부를 완전히 파탄과 파국으로 몰고 가기 때문에 제가 가장 최악의 커플을 뭐라고 말씀드린다? 유부남 대 돌싱녀 이 외도 커플이 가장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이 외도가 너무너무 이제 만연되고 있는 그런 사회 속에 살고 있어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전 줄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건 나이가 뭐 30대냐 40대냐 50대냐 60대냐 70대냐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물론 고령으로 갈수록 외도 행위자들은 아내보다는 남편들이 더 많아지는 게 있습니다만 3, 4, 50대에서는 남편뿐만 아니라 아내들도 외도 행위자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요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외도에 대해서는 모든 부부들이 노출되어 있고 어떤 경각심과 민감성, 감수성을 갖지 않으면 어느 부부나 이 외도의 늪과 올가미에 빠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혼을 이제 어쩔 수 없이 외도 직면은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는 한 네 가지 경우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가 외도 행위자가 외도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 이럴 경우에는 외도 피해자의 어떤 자존감이라든지 인격 뭐 이런 것들은 완전히 파탄을 맞이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혼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라. 두 번째가 이제 외도 가정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또 외도 행위자들도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외도로 인한 상처도 큰데 가정폭력까지 있으면 정말 이거는 뭐 살아가기가 너무 어렵겠죠. 이럴 경우에는 진지하게 이혼을 생각하시고, 세 번째가 외도뿐만 아니라 다른 중독 증상을 가진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알코올 또는 도박, 게임, 약물 이런 게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혼을 진지하게 생각하시고, 네 번째가 외도 후 외도 행위자가 변화의 의지라든지 또는 변화의 태도라든지 변화의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이혼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다만 이혼을 아주 그냥 홧김에 한다든지 최대한 빨리 한다든지 이런 거는 되도록이면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준비되지 않은 이혼은 더 큰 파국을 몰고 옵니다. 특별히 그 전업주부로 살았던 분들 있잖아요. 경제적으로 위자료 받는다 하더라도 굉장히 취약하시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더 많으실수록 밖에 나가서 어떤 전문적인 자격이 없으시면 좀 가성비 있게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럼 파트타임이나 풀타임이나 알바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몸까지 또 손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이 경제적인 어려움, 그 다음에 건강의 변수, 이 두 가지는 누구에게나 그 삶의 만족감이라든지 행복감이라든지 또는 자존감이라든지 이런 것을 누리기에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궁핍하거나 건강이 안 좋으면요, 굉장히 삶의 만족이나 행복감이 떨어지고 반대로 그 빈자리를 누가 채울까요? 우울감이라든지 또는 불안감이라든지 또는 죽고 싶은 마음이라든지 이런 생각들이, 그런 감정들이 침투하기 때문에 굉장히 전업주부로 계시던 분이 뒤늦게 경제활동에 뛰어들었을 경우에 심신이 더 피폐해지고 건강 문제까지 발생돼서 결국 이제 번 돈이 이제 건강관리에 다 들어가면서 의료비로 들어간다든지 이런 상태가 있기 때문에 꼭 이혼을 하시더라도 준비된 이혼을 하라는 걸 꼭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물론 외도 행위자와 심지어 이혼 상태에서 동거한다는 게 말처럼 쉽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시 그냥 부부관계를 단절하는 것보다는 이런 경제적 활동을 위해서 자격증을 딴다든지 또는 좀 더 경력 단절됐던 것을 이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벌어서 준비된 이혼을 해야만이 심신의 건강도 역시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두 가지 주제를 다뤄봤어요. 외도 극복이 가능하냐, 또 외도와 직면한 부분은 어떻게 사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저의 상담 경험을 기초로 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잘 이렇게 들어보셨다고 생각이 들며 가장 합리적이고 자신에게 가장 유익한 선택과 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저에게 상담 문의를 하고 싶으신 분은 상단에 보이시죠? 상담 문의는 070-4079-6875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상담 업무를 진행하는데요. 다만 제가 크리스천이어서 일요일, 즉 주일만은 오후 한 5시 이후에 잠시 엽니다. 그래서 주말에 또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주말에도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상담 방법으로는 직접 대면 상담도 있고 비대면 상담으로 화상이나 전화 상담도 있다는 거 안내해 드립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고 공감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